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있는데 지금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두 양의 실수 A, B의 순서상 A, B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우선은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PQ에 대한 진리집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우리가 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P가 이렇게 있고 라지 P 그리고 라지 Q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포함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조건 P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P는 지금 보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x-a에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x-에 지금 b에다가 그리고 x-2 자, 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딱 보시고서 먼저 고민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 녀석을 이렇게 보시고 고민거리가 돼야 되는 게 뭐죠? 자, 바로 A가 큰지 아니면 6이 큰지 또는 B가 큰지 2가 큰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자체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B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P라고 하는 것을 집합기호로 굳이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본다면 X바 그리고 6보다 크거나 같고 X가 그리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Q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X바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Q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 P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시면 금방 끝나요. 지금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고 Q가 그리고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때 이 P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이 2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6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게 뭐가 더 큰지는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렵지만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예, 이쪽 영역은 지금 어떻게 해요? P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 1번은 안 된다, 성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A가 6보다 크거나 같은데 B는 반대로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P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6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Q라고 하는 것은 B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Q라고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절대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Q의 지금 그 범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2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P는 지금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겹치는 부분조차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6보다 작다라고 하고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P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그 다음에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우선은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포함관계 형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근데 가로 3번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Q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직선을 또 이렇게 그렸을 때 그리고 여기가 2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B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Q라고 하는 것을 수직선 선상에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P는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이 녀석을 좀 지우고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P에 지금 어떻게 돼요? Q가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게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B는 다시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이제 나타낼 건데 지금 보시면 순서상 A, B의 좌표평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제가 A축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B축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A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양의 실수 A, B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기가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와 6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역으로 이제 굳이 나타내 본다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A라고 하는 것은 실상 A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 얘를 다시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A 자체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표시를 좀 한번 해보자면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 녀석이죠. 요 녀석.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만큼의 어떻게 해요? 넓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2에 해당이 되고 요 녀석은 4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8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때의 넓이가 8이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A가 6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2보다 작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지우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우선은 이제 P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지금처럼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Q라고 하는 것은 B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Q라고 하는 게 P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 여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6이고 그리고 여기를 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P부터 한번 나타내 보면은 지금 여기가 A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라고 하는 것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가 Q, 여기가 P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가능성이 있으니까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B가 그리고 B는 2보다 어떻게 해요? 작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2는 6보다 작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쪽 부분은 약간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이 해당은 되는데 그래도 못할 건 아니니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A축, 이 녀석을 B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를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B를 Y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A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Y 이퀄 X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이러한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얘가 B 이퀄 A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일에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Y가 더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어떠한 t값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때 y값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를 실제로 집어넣으면 이 녀석의 값인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위쪽을 의미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지금 보는 것같이 이렇게 됩니다. 영역으로 치면은. 됐습니까? 근데 이 b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2보다 작아요. a도 2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게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2가 되겠죠. 그러면 둘 다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때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요 녀석이 2, 그리고 여기 2. 자, 그래서 넓이는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는 2인데 서로 간에 합하게 되면 뭐가 돼요? 10에 10이 결국에는 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